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실 변호사입니다. 갤럽도 한 자릿수 격차로 좁혀졌습니다. 이 갤럽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렇게 해서 9% 차로 갤럽에서도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이재명 직전조사 대비 6% 하락입니다. 김문수는 직전조사 대비 7%가 상승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 주면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직전조사에 비해서 6%가 하락한 데 비해서 김문수는 직전조사에 비해서 7%가 상승했습니다. 자, 갤럽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가장 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이 두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것입니다. 5차 범인의 접전조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화 면접을 하는 갤럽 조사에서도 한 자릿수 격차가 나옴에 따라서 21대 대선은 이제 치열한 접전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무선으로 하는 거하고 또 유선으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다르고, 그 다음에 전화 면접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냥 전화 면접이 아니고 자동 응답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갤럽은 전화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의 생각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누구를 지지하면서도 누구를 지지한다 거꾸로 말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는 여당이 이제 좀 유리한 상황인데 이렇게 전화 면접을 하면,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뭐 이러면서 국힘이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 보수들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이재명 지지 쪽은 지금 신이 나니까 오히려 이재명 지지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한국갤럽에서는 그 무선으로 그 다음에 자동응답으로 이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격차가 뭐 거의 20% 정도까지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단일화의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단일화의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지금 우파 대납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오히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만큼 격차를 좁히면 우파가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너 이준석 빨리 단일화해. 너 만약 안 하면 너 영원히 너는 아웃이야. 옛날에 누구예요? 이인재가 나갔다가 결국 단일화 안 하는 바람에 이해창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인재는 끝났잖아, 정치생명. 사실은 그때 끝난 거예요, 이인재 정치생명은. 이거 단일화 이거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이거 정치생명 끝납니다. 심상정이도 사실은 이재명하고 단일화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그리고 심상정 사실은 정치생명 그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아직 젊으니까 지가 단일화 안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봐가지고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준석 단일화만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겼다,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하고 이재명이 했는데 김문수가 이겼다면 말할 건 없는 건데, 이재명이가 2% 차이로 이겼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준석이가 4%가 나왔다. 그러면 준석이 4% 때문에 진 거잖아요. 그거 영원히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강용석이 있잖아요. 저번에 강용석이 단일화하는 바람에 결국 경기도지사 놓친 거 아닙니까? 김은혜로 단일화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강용석도 사실은 정치생명 끝났어요. 지금 뭐 강용석 뭐 어쩌고 떠들지만 유튜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피선거권 다 박탈당해가지고 강용석이는 10년 이상 앞으로 정치 못 나와요. 끝난 것이 무슨 그것뿐만 끝난 게 아니라 강용석이 나온다 해서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완전히 정치생명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일화를 안 하고 이준석이가 지금 계속해서 뻗댈 경우에 이준석의 정치생명도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도 이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가겠다 그러는데, 물론 가서 유리한 점도 있어요. 뭐 먹고 들어가는 점도 있고.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이것이 이준석이를 평생 멍해를 지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이준석이는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친윤들이 당권을 거래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문수가 분명히 당무선권은 나왔다 있다 그러면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거는 친윤들의 일부 생각일지 모릅니다만은 그것이 김문수의 생각은 아니니까 거기다가 갖다 될 걸 돼야지, 될 필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직전조사에 비해서 6%가 하락했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7%가 올랐고, 이준석이도 2%가 올랐어요. 이 얘기는
보수 대결집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보수 대결집이 일어나고 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36%, 개혁신당이 6%거든요. 그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합하면 민주당과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데 보수 중의 일부가 지금 국민의힘에 저 친윤이라든지 저런 새끼들 하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다음에 한덕수로 뭐 단일화시키려고 강제 단일화하려고 육갑 떨고 이런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차라리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분노의 게이지를 높여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꼴보기 싫어갖고 김문수까지도 지지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동훈 꼴보기 싫고 그렇지만 한동훈은 한동훈이고 걔도 끝난 거고요. 정치적이면 100% 끝났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권성동이 같은 애들도 사실상 다 이제 언젠가는 물갈이 좀 있으면 될 겁니다. 그 애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특히 김문수가 만약에 지금 진짜 우리의 소망대로 대통령 되잖아요. 김문수는 칼 같은 사람입니다. FM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야말로 국민을 보고 정치할 사람 아닙니까? 누구 눈치 보고 뭐 그렇게 할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관종 끼도 없고 뭐 인기 영합할 사람도 아니고 김문수는 보니까 세상에서 정말로 최고가 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왜 세종대왕이 최고입니까? 세종대왕이 뭐 관종 노릇해가지고서 인기 몰이 해가지고서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최고인 것은 세종대왕이 그만한 선정을 베풀고 그만한 업적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그걸 아는 거야. 그냥 뭐 행동으로서 말하고 업적으로서 말하는 거지 이빨 까고 그러면 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알고 거기다가 무슨 뭐 쇼하고 무슨 선동하고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또 어리석습니까? 아니 일부는 뭐 어리석을지 몰라도 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일부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것이 링컨이 말한 민주주의 원칙의 대원칙이야.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링컨은 그런 자세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최고의 대통령으로 미국에서 남아있는 거고 세계 최고의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직성, 링컨이 가장 내세웠던 게 정직이에요. 링컨은 그냥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말을 한 거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웠을 거야.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한 사람의 대명사가 링컨이에요. 그래 정직성으로 밀고 나갔고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 무슨 뭐 인기 영합하지 않고 그렇게 밀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링컨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노예 해방이라는 것은 링컨의 신념이었어요. 신념이었다고. 그래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도 노예 해방하지 말자는 놈이 훨씬 더 많았어. 심지어 링컨의 반대당이 아니라 링컨 당에도 이 공화당에도 야 무슨 노예 해방이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노예 해방하면 우리 뭐 백인들은 불리한데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전부 다 반대했다고요. 그런데 링컨은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그만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국회의원들을 하나하나 설득한 거야. 전부 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있냐면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돈까지 줘가면서 말이야. 그리고 뭐 무슨 이 새끼들과 필요한 것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설득을 해가지고서 도장을 받아냈다는 거야. 그러면 링컨도 뭐 그러면 야합했네. 무슨 야합이야. 그게 바로 정치지. 노예 해방이라는 거대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 새끼는 안 되겠다 싶으면 이 새끼를 갖다가 조져야 될 거 아니야. 조질 때는 조지고 이 새끼 뇌물이 필요하면 뇌물 주어서라도 이 새끼를 갖다 설득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노예 해방을 해내는 거야. 그것이 정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이 새끼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오히려 내가 선량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목적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쏜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거야. 정말로 정직한 사람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링컨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약에 이재명처럼 지 방탄하려고 깜빡 안 가려고 뭐 법을 밀어붙이고 누구를 갖다가 해요하고 그러면 그건 나쁜 놈이지. 하지만 링컨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노예라는 그 비참한 사람들을 갖다가 반드시 해방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거늘 누구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수탈을 당하고 노예 동물처럼 살고 어떤 놈들은 그들을 갖다 착취하고 이것은 불평등한 것이 아니냐. 이게 링컨의 생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내가 해방시켜야 한다. 내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예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인 거고
바로 지금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사명이 콜링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지금 개혁을 한다는 거고 누구를 위해서 법을 바꾸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대법관을 지금 대법원장을 갖다가 저렇게 몰아세우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시엽TV입니다.